오늘은 편도 함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의 미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일단 편도 함수를 먼저 얘기하죠. partial derivative라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이제 이런 거예요. xy 평면 위에 어떤 점 a, b가 있어요. 그죠? a, b가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x축에 대해서의 변화량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b 값을 고정해 두고, 그래서 얘를 고정해 두고 움직였을 때 이 부분에서 a점 근방에서 요점 근방에서 이 부분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은 순수하게 지금 x축에 대해서만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x축에 대해서만 관계 있어요. y를 변수 취급하지 않고 그냥 일정한 값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지. A 근방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A점에서 AB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극한값으로 봤을 때 H가 들어갈 때 H분의 X값을 A 더하기 H 값에서 Y값은 B로 일정하고 그 다음에 F를 A와 B에 대해서의 변화율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B 변인에 대해서는 이제 Y 변인에 대해서는 고정시켜두고 그 변화량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값을 통제했을 경우에 다른 변인에 생기는 다른 변인으로 의해서 생기는 변화량에 대한 기울기, 변화량에 대한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좀 다른 점으로 바뀌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점이 이제 x와 y니까 x와 y에 대해서 점에 대해서 k가 제로 가까이 갈 때 h가 제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를 x 더하기 h 그 다음에 y 그리고 f의 x의 y 이런 값이죠. 이렇게 해서 얘를 보고 얘의 값이 존재하면 이것을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했다 그래요. 그래서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했다. 이것이 편도함수. 그래서 x에 관한 편도함수 with respect to x에서 x에 관한 편도함수라고 불러. 그래서 f의 y라고 지금 이것은 y에 대한 편도함수 k가 0 가까이 갈 때 k분의 f의 x 변이는 통제하고 y다의 k 그리고 f의 x의 y 이렇게 해서 y에 대해서 그래서 y만 움직였을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편도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y에 관한 편도함수, x에 관한 편도함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편도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편도함수는 이제 그냥 다른 변수를 통제하겠다는 뜻이니까. 예를 들어서 f의 xy 이걸 좀 적어놓고 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있긴 한데 양을 어느 정도 할지를 잘 몰라서 아직은 좀 고민 중이고요.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것은 x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에 x에 대해서는 3차 다항식에 불과하잖아. 그래서 다항식을 미분하는 거니까 쉽죠, 생각보다. 그래서 이 값은 3의 x의 제곱 더하기 2x 곱하기 y의 세제곱. 얘는 상수니까 사라졌어요. y에 대해서 편미분은 x는 상수 취급받아서 3의 x의 제곱에 y의 제곱으로 남고 빼기 4y 이렇게 남죠. 그래서 x에 대해서 편도함수, y에 대해서 편도함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fx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해라. 이런 건 그냥 xy에다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2를 대입하면 3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f의 y에 대해서 미분한 값, y에 대해서 미분해서 얘에다 2를 대입하라는 것은 3 곱하기 4 곱하기 1 빼기
4 곱하기 1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편도함수라는 것은 이제 한 변수를 통제해 놨을 때 변화량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렵지 않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도 되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예제에서도 보다시피 fxy는 지금 x와 y 대 함수거든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했어요. 그래서 얘를 fx, 얘를 미분하고 얘를 미분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미분한 결과 다시 편도함수. 그래서 일개 편도함수라고 불러요. 일개 편도함수. 일개 편도함수는 또 x와 y 대 함수잖아요. 또 x와 y 대 함수. 그래서 얘를 미분만 가능하다면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y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고, 얘는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고,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y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은요, 그래서 편미분의 순서만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f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것들이 전부 다 편미분이 가능하면 이 결과는 같아요. 이 결과 같은 정리를 클레로의 정리라 불러요. 그래서 클레로의 정리에 의하면 이것은 같다. 그래서 편미분의 순서를 바꾸어도 f의 x, y를 하거나 y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하거나 그 결과는 같다는 거야. 물론 해석할 때는 이제 증명을 다 하고 지나가겠지만 미적분학에서는 부록에 나와 있으니까 궁금한 사람은 찾아볼 수 있을 텐데 크게 뭐 의미를 갖진 않아요. 그냥 편미분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정도, 이 정도의 얘기인데,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y에 대해서 미분해 볼까요? y가 변수. 그래서 6x에 y의 제곱만 남죠. 그 다음에 밑에 거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이번에는 y가 상수 취급받으니까 이것은 6x의 y제곱 이것만 남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분한 결과가 편미분의 순서를 바꾸어도 같다. 그래서 얘를 이계 편미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미분에 대해서 이제 기호를 조금 다르게 했을 텐데 이제 기호를 알아보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치? 누가 써놓으면. 그래서 얘는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렇게 부르죠. 일변수 함수에서는 y는 fx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때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렇게 해서 d라 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d라 썼는데 이렇게 쓰면 지금 요거는 이제 편미분을 의미해요. 얘는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다고 하는 거죠. 얘는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다시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라서 저 기호는 이름은 라운드라 불러요. 그래서 라운드 f의 라운드 x의 제곱 이렇게 부르죠. 얘는 얘의 값은 f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렇게 불러요. 얘의 값은 x에 대해서 미분을 먼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을 먼저 하고 y에 대해서 한 번 더 했다 이렇게 부르죠. 얘는 라운드 y의 제곱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얘가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df, dy, dx 쓰던 거를 여기는 라운드라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변수 함수에서의 편미분의 순서를 바꾸어도 괜찮다. 클레로 정리라고, 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지금 미적분학에서는 이제 결과만 알고 계시고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얘기로 이제 다변수 함수를 이제 다뤄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쓰이겠죠. 그래서 다변수 함수에서의 체인 룰을 먼저 볼까요? 그러니까 다변수 함수에서의 체인 룰을 증명할 텐데 함수에 대해서 체인 룰을 증명하는 게 지금 뭐 적절하다 안 한다고는 좀 떠나서 우선 보기로 하죠.
예전에 이제 다루었던 그 앞부분에서 미적 1에서 다루었던 미분법 중에서 음함수 미분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implicit function에 대해서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을 어떻게 다루고 왔는가를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더하기 그래서 빼기 3알파의 xy는 제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이제 x와 y에 대한 함수가 상수값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수, 그러니까 x가 움직이면 y가 움직이고 y가 움직이면 x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x와 y는 마치 x가 변해서 y가 움직이니까 함수 관계처럼 보이는데 y는 x에 관한 함수 딱 나타나려니까 양함수꼴로, 드러나는 함수꼴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음함수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 형태를 이제 그림의 곡선 자체를 그리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라서 얘를 이제 그려보면 이 함수는 지금 이 곡선은 이렇게 생긴 이런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곡선이 이제 이름이 데카르트 곡선이었죠. 데카르트의 나뭇잎 모양의 곡선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되게 유명한 거 이런 곡선이었거든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엽선이라고 불리는 나뭇잎 모양의 곡선이죠. 그래서 이 지금 얘기할 그 음함수 미분법의 내용이 뭐냐면 이건 리마인드 시키려고, 그래서 어느 부분을 정하면 두 변수 사이에 y는 x에 관한 함수 표현이 가능하고 그 부분에서 얘는 미분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미분했냐면 3x의 제곱이고 더하기 3의 y의 제곱이고 y는 x에 관한 함수니까 이렇게 미분하고 빼기 3의 알파의 y이고 빼기 3알파의 x 곱하기 y는 x에 관한 함수니까 이렇게 미분해서 dy dx를 이렇게 골라냈다 이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정리해서 나오면 3의 y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의 x 이거분의 3알파의 y고 빼기 3x의 제곱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dy dx를 구하던 앞부분에서 구하던 이제 음함수 미분법인 거예요. 얘가 음함수 미분법.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미분했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음함수 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얘는 이제 f는 x와 y에 관한 함수란 말이야. 얘가 지금 상수이죠. 얘는 지금 x는에 대한 함수, 얘를 y에 대한 함수.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y가 x에 대한 함수처럼 돼 있잖아. 그래서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얘기할 때 이거 얘를 미분한 것은 0이죠. 0은 f를 x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분할 수도 있죠. 그래서 f를 y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고 y를 x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체인 룰이라고 부르는 체인 룰은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증명할 수 있을 텐데 f의 y분의 f의 x 이렇게 증명이 되죠. 그래서 이런 꼴이니까 얘도 그러면 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마이너스 값에 전체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3y의 제곱 빼기 3알파의 x 이거분의 전체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3의 x의 제곱에 빼기 3알파의 y 이렇게 위의 식을 쉽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분에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이렇게 하면 앞부분에서 음함수 미분법으로 증명했던 것이 좀 쉽게 정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편도함수예요. 근데 이 편도함수는 이제 아주 복잡한 문제도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예제를 꼭 하나 정도는 풀고